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뭔가 사각사각 메모 엄청 많이 하셨는데. 네. 공동체 정신의 기본은 사실은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이거는 사실은 고대나 현대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본주의의 문제인데, 자본주의라는 게 금융자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는 있는 사람들의 소득가 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가 부분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땀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은 매년 한 3-4%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돈을 부리는 금융자산은 연 15% 내에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점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미국만 봐도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의 소득이 나머지 전체 90%인 국민의 소득보다도 더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머지 9사람은 버는 대로 다 써요.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돈이 한 사람한테 모이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간 돈은 사회로 소비로 풀려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경제가 잘 안 들어가고 불경기를 맞고 공황을 맞는 거거든.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19가 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우선 금융가에서는 사실은 금융인들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까지 통화정책, 즉 금리를 내리고 재료금리로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결국 그 수에는 담보력이 있는 부호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자산 가격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반면에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한테는 이 돈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소비가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금융인들도 이제 반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양적 완화 해봤자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이 있는 사람들 배만 불리지 전혀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라라는 반성에서 요번에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채택한 게 기본소득 개념하고 현대통화이론이에요. 사실은 대선에서 이 아젠다가 나왔을 적에 이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아니냐, 그다음에 현대통화이론은 그런 무슨 해괴한 이론이 나오느냐. 이번에 미국의 재정정책에 이 두 개념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즉 여태까지의 통화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더라라는 반성에서 한 건데, 재정정책을 하면서 뭐 가구당 한 3,400불씩 나눠주겠다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기본소득 개념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미국 정부가 재정을 풀 적에 처음에는 2조 2천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2조 2천억 달러도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미국 1년 예산의 반이나 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업 대출 5천억 달러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거는 연준과 공조해서 그거를 4조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계획이 다시 설립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이 5조 7천억 달러. 이거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은 기존의 헬리콥터 번행키라고 해서 연준이 뿌리던 돈은 유동성을 살포하는 거야. 은행을 통해서. 그거는 부호들만 갖다 썼어요. 담보력이 있는.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살포해도 국민들한테는 그 돈이 오질 않는. 근데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한 곳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분을 직접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식물들을 키울 적에 뿌리에다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줄 수 있는 컴퓨터 첨단 기술이 있어요. 점적관수. 예, 맞아요. 점적관수식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동성을 하늘에서 살포하듯이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돼. 뿌리에 정확하게 뿌리자. 예, 그렇게 요번 개정정책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뿌리에 정확하게 뿌리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저는 코로나19가 세상의 판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공동체 정신에 부합한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종주국이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뒤쫓아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도 그들이 취하는 거를 면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실용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공동체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을 목적과 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겠다는 건데 우선 그게 기업 대출, 영세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각 국민들한테 그 재난 소득 분배 등등 이제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유동성을 뿌리는 건데 이건 대부분이 대출로 돼 있어요.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 즉 이거는 환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양적 완화하고의 이게 큰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공동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보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에 김 대표님 말씀 듣고 야 우리가 우리나라 공동체를 좀 강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든 아이든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좀 만들고 훈련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끌어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한 발 더 나가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데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에 점적 관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공동체 방역이잖아요. 네네.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거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힘을 합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